왜 이렇게 차분해? 너 머리가 오늘 뭐 아리아나 그란데 스타일인가? 오. 아니야. 아니야? 아리아나 그란데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그란데. 아니야. 그란데 아니야. 그란데 아니야. 그란데 아니야. 아, 그럼 어디야? 청담동이야? 근데 사실 너무 충격적인 게 제가 오늘 샵에 가서 포니테일로 묶어주세요 말씀드리면서 어떤 느낌으로 묶어줘요? 아리아나 그란데 느낌 묶어달라고 했거든요. 약간 그래. 그랬다. 진짜 화가 나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긴 거 아닌가? 제가 오늘 텐션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이 아이라인과 눈썹과 머리까지 다 텐션을 끌어올려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평소처럼 처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죠. 야, 이 스타일 아무나 하기 쉽지 않아. 목소리가 많이 처졌네요. 지금. 아무는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란데니까. 아니야 그란데. 야, 알아본 나도 대단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래도? 센스가 역시. 아니 오늘 바로 지금 귀국해서 네. 동남아 공연을 막 마치고 아유. 성황리에 마치고 괌 촬영 마치고 지금 진짜 늙어보니까 동남아 공연을 성황리에 맞췄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지금 귀국한 지 몇 시간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에게 선물을 샀어요. 아 짜란. 이거 참 섹시 대박. 소주잔. 이거 입을 어디다 대? 섹시 샷잔. 네. 이거 샷 거의 클래스. 없다가 좋아할 거의 없다 건 안 사왔지. 네, 너무 미안합니다만 거의 없다 오빠 이걸 안 볼 거기 때문에. 막 쌍욕해도 되나 그러면? 그래, 거 없다 얘기 주지 마. 큰일 나. 아니 근데 이거 저 생일 선물이라면서요. 맞아요. 진 변호사님 생일이라 사온 저 사람 건데. 생일 아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양 변호사님 생일 선물도 제가 안 챙겨드렸더라고요. 양 변호사 생일 때 막 뭐 케이크하고 막 그래. 생파. 나는 왜 안 해줘? 나는 왜? 일요일이었잖아. 괌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괌 공연 여기서 내줘. 아니야 그런 데가 지금 괌 공연을 마치고 죄송합니다. 돌아왔거든요. 세븐링스를 좀 부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혼미해진다.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웃겨? 24/7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이 곡을로 네네네네. 제가 고맙습니다. 입을 어디에 대실 거죠? 진별하고 뭐 자, 그렇게 해줄 필요 없어. 잠깐만. 야, 편집해라 이거. 충격적이다 이거. 살려주세요, 피디님. 야, 같이 혀를 내미는 장면인데 네. 요즘 그 OTT에 나오고 있는 힙하게라는 드라마 있거든. 네. 거기도 주인공이 저렇게 혀를 내밀고 있는 장면이 나와.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지민 씨가 나오는 새끼라고. 한지민 씨. 양 변호사님 안 보시는 게 없네 진짜. 왜? 아니 뭐 그 잠깐 봤어. 되게 바쁘실 텐데. 나라고 해서 양지열 지수 높은 영화 드라마만 보는 건 아니야. 오펜하이머 보시고. 오펜하이머. 저도 와이프가 저보다 이틀 생일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약간 설거지 느낌? 그러니까 와이프 생일을 막 성대하게 이렇게 딱 하고 같이 하는구나. 네, 아무튼 그런데 그 되게 웃긴 거 와이프가 먼저 생일이니까 제가 미역국을 올해는 안 했는데 제가 미역국을 이렇게 많이 끓여 놓잖아요. 우와. 그럼 내 생일 때 와이프가 그걸 준다. 재탕. 아니, 재탕. 근데 또 많이 끓여서 그런지 맛이 좋아. 내가 약간 끓인 더 게 숙성돼서 더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그날 이제 와이프랑 오펜하이머를 보고 왔는데 양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보는 내내 들었어. 양자 역학 나올 때마다 들었어. 그러니까. 미안해. 양지열 역학. 미안해. 양적. 야, 대물 씨라고 했어. 그렇게 씹었으면 대체 또 씹으려 그래? 그만해. 양지 역학. 야, 근데 네. 근데 미역국도 끓일 줄 알아, 김전? 야, 저요? 너무 대단하다. 밀키트 아니에요, 밀키트? 뭔 소리야? 미역을 다 사서 잘라갖고 소고기 볶고 해서 제가 다 오. 만들어요. 설명하는 모습과 제스처는 거의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의 느낌이었거든. 진짜. 미역을 잘라갖고 볶아갖고 뭐 내가 이랬나? 이거 가는 건데. 아니 진짜 제가 작년까지는 만들었는데 올해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만들었는데. 올해는 약간 귀찮았다. 뭐 괜찮아. 막 놓고 얘기해도 돼. 어차피 저기 뭐 안 사람이 안 보시지 이거. 이거요? 보시나? 안 봐요. 그럼 뭐 괜찮아. 솔직하게 근데 또 말씀해 주세요. 불시에 볼 수도 있잖아요. 딱 이 근데 장면만. 그러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일단 뭐그 밖에서 계속 식사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끓여놓으면은 이제 왜 내가 이걸 왜 변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콩가루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진변은 맞아요. 미역국도 끓여. 아니 제가 홍합으로 끓인 적도 있고 소고기. 난 소고기 미역국이 좋아. 소고기로 끓인 적도 있고 많아요. 저는 네. 특히 감자 미역국이 아주 좋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뭐라고요? 감자 미역국. 감자 미역국 그런 게 있어요? 미역국에 감자를 넣어서 괜찮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미역국에 내가 본 것 중에 되게 그 특이하면서 맛있었던 게 도가니탕으로 미역국 끓이는 거. 되게 진하겠다. 되게 진하고 되게- 근데 되게 깔끔해. 부자-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도가니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입냄새가 그렇게 났어. 그 친구가 이걸 안 볼 테지만 도가니를 너무 먹으면 그런 입냄새가- 내장 이런 음. 도가니 이런 뭐 그런 류를 많이 먹으면 그 냄새가 나는 그래? 거야. 나는 그거 그거는 어디서 먹었냐면 우리 그 진변이랑 같이 그 삼겹살 맛있게 먹었던 김치 맛있는 집 있잖아. 그 집의 사장님이 따님 주시려고 뭐야 사위 수준인데? 그러게. 예. 따님을 주려고 만든 도가니 미역국을 왜 당신한테 줘요? 왜 댁이 드셨죠? 사장님이 조금 아니야, 주더라. 아니야. 좀 조금 남아서. 아. 사장님이 이제 아는 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이뻐하시니까 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괜히 그 따진 거 억울해. 아무튼 그러셨구나. 오펜하이머를 보고 딱 나와서 베스트 댓글을 봤더니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내 방광이 터지겠다는 베스트 댓글. 너무 길었어. 3시간 길어서? 10분이니까요. 와 3시간이 넘었는데 저도 러닝타임이. 사실 거의 마지막쯤엔 그냥 나갈까? 네, 진짜 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뭐 이제 뭐 생일에 볼 영화는 아닌데 뭐 잘 만들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니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는 봐야 한다라는 강박이 또 그치,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고, 근데 봤다가 의외로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봤다가 좀 사람마다 다 졸렸다 취향은 하시는 다른 분들도 거니까. 있고. 야 근데 저기 오늘 얘기했구나. 예, 다녀온 걸 얘기를 뭔데, 하셨죠? 뭔데? 아니에요. 괌 다녀온 거요? 괌. 슬슬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좀 나아졌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아니야 그런 데서 약간 살아났고. 역시 또 내가 또 네. 살렸구나. 되게 아니 나 진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뭐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댓글에 와 너무 재밌다 진짜 최고야 장변 말을 해.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뭐지? 아니 야 저 사람은 누구예요도 아니고 최고야 장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장 변호사님이 또 계시잖아요. 장윤주 변호사랑 헷갈렸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내가 얘기한 걸 막 모델 수유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다 장변 이러는데 이름을 헷갈리셨나 보다. 아니 근데 의외로 이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오늘 왜죠? 그래. 왜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그러니까 보통 누구나 다 나 같은 경우도 내 이름도 이렇게 처음 들어서는 쉽게 기억이 안 남나 봐. 그래서 에이, 양지열 너무 특이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못해? 에이. 뭐 양지일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처음에는. 그래. 아, 저 갑자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생각이 난 건데 혹시 그 만화 캐릭터 중에 빨간 색깔 새가 있는데 앵그리버드 말고 빨간색 새인데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네. 빨간색 새 캐릭터인데 그 옆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화면에? 이쪽으로 야 이쪽 이렇게 이런 머리가 아! 얹어져 있는 새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빨간 새인데 부리는 노란색이야. 그리고 이런 저런 머리가 위에 이렇게 있어. 얹어져 있는. 뭔지 알겠어. 봉구. 일단 트럼프랑 뭔가 일단 있었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유리던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옆을 보는데 아까 그런데 코가 참 되게 뭔지 잘생겼네. 아시죠? 아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 코가 있으면 꼭 불이란 알려주세요. 얘기야 뭐야? 아니 그 새가 있어요. 그 위에 머리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얹어져 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새는 새인데 내 알려드리고 머리도 싶다. 얹어져 있고. 이거 포켓몬스터 캐릭터인가? 잘 모르겠죠. 고민해보고 어디서 뭐 나오는지 고민해보고. 찾아서 저 PD한테 네. 보내줘요. 네네. 아무튼 자, 얼핏 중요한 건 아니고 비슷해서. 오늘 방송합시다. 아, 예. 텐션도 올라왔는데 예. 다행히 텐션 좀 더 많이 떨어지기 전에. 끌어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 오늘 지금 겨들송처럼 막 지쳐가지고 왔는데 어디 가가지고 야 며느리 이제 왔냐? 뭐 잘 놀았지? 재밌게 놀다 와서 좋았겠다. 밥이나 해라. 뭐 이렇게 아침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밥 해주려고 아침부터 왔어. 이렇게. 이런 그렇죠. 느낌. 이런 느낌. 괌에서 아침부터 와서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리기 위한. 시간은 때마침 왔네. 아이고 혼자 놀다 오니까 좋냐? 뭐 이런 시비가 신랑이. 우리 아들은 주말 내내 혼자 있었는데. 그렇지. 사실 아들은 혼자 있어 좋았는데. 꿀주말이었을 텐데.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서 며느리와 시온이 오랜만에 이제 저희 콩가루에서 원래 주제인 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뉴스가 몇 개 있었어요. 네. 네, 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첫 번째 뉴스는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고부 갈등 관련한 뉴스 중에서 저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30대 며느리가 60대 시어머니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는 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강한데요. 이거는 진짜 어머님도 아니고 아줌마.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가족 내부 간에 불화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말다툼을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30대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존속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벌금 30만 원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리모컨과 종이 상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 며느리의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그 손목을 뿌리치려다가 들고 있던 물건이 어머니한테 날아간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거는 변명을 했죠. 내가 어머니한테 던지려고 던진 게 아니라 네. 말리니까 뿌리치려다가 날아갔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며느리도 며느리만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시어머니가 충격이 굉장히 큰 걸로 이거는 보입니다. 사실 아니 말문이 막 어머님 똑바로 말씀하세요도 아니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이거는 사실 충격적. 더 어떤 이제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끝낼 유지해갈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없었던 저는 이게 거죠. 30대 며느리인 게 더 충격이에요. 20대 며느리거나 뭐 10대 며느리거나 이렇다면 그래 아직 뭔가 이런 저기 근데 30대가 되게 지금 어린 나이에요. 요즘에 그 결혼하는 어떤 그 주제로 나이를 봤을 생각했을 때는 때는 제 또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제 또래 중에 시어머니한테 이 아줌마 말 똑바로 이런 말 너무 잘하는데? 지금 너무 잘하는데? 너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너무 잘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상상도 안 돼요. 근데 일단 이런 얘기들 하기 전에 저는 이 기사 갑자기 저널리즘 스팅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의 기사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며느리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기소돼서 처벌받는 건 존속 폭행이에요. 모욕은 빠져 있어요. 모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까 리모컨하고 종이상자 아마 집안의 종이상자면 휴지박스 이런 거에 가능성이 있죠. 그걸 집어던진 게 존속 폭행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자기 배우자의 어머니도 존속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인정받은 거예요. 여기서 그럼 모욕은 기소를 아예 안 했다는 거고 기소를 했어도 아줌마라는 말이 모욕으로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족 간이니까 그렇죠. 공연성이 아마 없다고 봤겠죠. 공연성이 없다고 봤겠죠.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아줌마 30대 주부 이렇게 셋이 있는 상황에서 아줌마 이랬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벌을 받은 건 집어던진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제목은 저렇게 뽑혀서 맞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특히 가족 관련 기사들은요 잘 읽어보면 우리 기자들이 그 뭐 전문 용어로 야마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재밌는 걸 뽑아내긴 하는데 막상 법적으로는 그게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써놓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맞네. 그런 저것만 봤을 때는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막말해가지고 벌금형 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전속 폭행인데 30만 원 나오는 중간에 나 이게 결론이 앞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합의를 안 해주셨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그래서 처벌을 받은 거야. 합의를 해주셨으면 벌금형도 안 받는 거죠? 그게 뭐 사실 뭐 기소 유예 같은 거를 검찰에 셌거나 선고 유예를 할 수도 있는데 벌금까지는 받은 거죠. 뭐 사실 이제 근데 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좀 되지 않나요? 근데 저거는 근데 어머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정확하게 보면. 네. 근데 사실 30대 며느리 입장에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뭐 상상한 건데 이런 거지. 이제 밤에 귀국을 했는데 밥을 차리러 왔구나. 그러니까 아유, 내가 고생했다. 아침밥 얼른 차리려고. 밥 좀 차려봐. 막 배가 등가죽이 붙었어. 큰일 났다. 연기 잘하네 우리 오늘. 며느라가 막 아니, 기다리느라고 어젯밤은 다 먹었대 못 먹어가지고 배가 등가죽이 붙었어. 너는 기내식 잘 먹었지? 뭐 이런 거지. 그런 거죠. 오늘 라면 큰일 냄새가 났다. 나네. 이러면서. 오늘 라면 먹었니? 기내식으로? 아니요. 지금 먹고 싶어서 얘기해봤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상상도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1년?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네, 2012년도에 했으니까
근데 진짜 반성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딱 결혼했을 그 시기에는 와이프가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오면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밥을 이렇게 딱 차려서 이걸 딱 먹고 이렇게 가는 거를 상상하고 저는 결혼했거든요. 아, 했다는 게 아니라 상상을 했다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쵸, 그쵸. 네. 뭐 저 아버지 식사할 때 저도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엄마가 그게 너무 당연한 걸로. 근데 이제 삶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내가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제 와이프도 뭐 굳이 밥을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제가 주로 밖에서 밥을 먹고 아침은 안 먹으니까. 뭐- 그러면은 아니, 전혀 할 이유가 없네요. 안 먹게 된 거죠. 아, 인간은 적응의 아, 동물인지라 아침에 처음- 일어났는데 밥이 근데, 없으니 안 먹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저거 너무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가 나를 밥 해주려고 나한테 장가래 시집 온 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그렇지. 온 거고 뭐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전과 다른 어떤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김장김치 담그고 막 며느리 와서 뭐 이렇게 김치 속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플로 딱 하면은 김치가 오잖아요. 그렇죠. 훨씬 네. 간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같은 어떤 이제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나 뭐 이런 부모님 세대가 예전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대하거나 며느리나 뭐 사위를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당연한 일인데 네. 근데 아마도 저 얘기도 이미 집안에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저 뉴스를 떠나서라도 저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에는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또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는 좀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야, 아마 진짜. 그럴 만큼 그리고 또 시어머니도 또 그랬다고 해서 용서도 안 해준 걸 합의도 안 해준 거 보면 상당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근데 거기에 깊었어요. 이제 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의외로 집안은 우리 사회는 되게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네. 근데 집안의 분위기는 각 집안의 분위기는 잘 안 바뀌어. 그리고 각 집안의 분위기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것도 이상하구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은 것도 그 집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그럴 수 일들, 있죠. 네.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충돌이 생기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이혼 상담도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나는 솔로 혹시 네네, 보세요? 거기 잘 이제 봐요. 돌싱 특집 이번에 네.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영숙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아들을 절대 효자로 키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 본인과 이혼한 전 남편은 너무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거기가 이혼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이혼한 사람 아. 그러니까 나는 솔로의 돌싱 특집이라고 이제 이혼한 사람들 특집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와이프들 입장에서는 효자가 굉장히 어떤 힘든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건 여자들끼리 얘기하지 않아? 기피 대상 1호로 효자. 효자. 아니 근데 보통은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아, 효자가 싫어라는 것보다 이제 효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결혼하면 효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맞아, 그 얘기도 맞아. 은근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아내에게 대리 효도를 원하는 남성들이 있다. 자신은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효자 짓은 하고 싶은. 아니 저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저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게 나도 되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일종의 자백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굳이 명절 뭐 이런 거 때 집에 꼭 챙겨야 된다, 뭐 가야 된다, 명절에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 아예 없었거든. 혼자 살 땐 전화도 잘 안 드렸을걸요? 지금도 잘 안 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괜히 집단에는 좀 어른 노릇을 해야 된다. 이게 효자라기보단 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챙겨야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면 막상 아들 새끼들은 지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맞아. 지가 뭐 가서 뭐 명절에 음식을 차릴 거야, 뭐 용돈을 드릴 거야. 그게 다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저 자식이 결혼 전에는 설날 나랑 놀았는데 결혼하니 갑자기 지네 집에 가자 그러는 그러니까. 거지. 그럼 되게 황당해지는 꼭 거지. 가지 않더라도 양 변호사님도 그렇잖아요. 뭐 명절에 전화도 제대로 안 드리셨다고 음.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을 하면 명절에 내 와이프가 부모님한테 아직 전화를 안 드린 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상한 기분이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게 이럴 수 있는 거 충분히. 왜 그럴까? 이러면서 너네 부모님한테는 너가 효도를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각자 부모에게 각자가 잘하는 그렇지, 게 그게 기본이지. 제일 그게 좋은 최고고,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 내 예를 들면 내가 효도를 안 했는데 우리 장인 장모한테 효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강요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근데 약간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좀 바보 같다고 느끼는 게 저는 어른들한테 예쁨 받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선생님도 좋아하지만 약간 조부모님 계열을 제가 좀 좋아해요. 조부모님 계열이라고 약간 웃긴데 어른한테 예쁨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만약 결혼을 하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 시아버지가 나를 너무 예뻐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뻐할 것 같아요. 너무 예뻐했으면 좋겠어.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잘하면 내 남편도 내 엄마 아빠한테 잘하지 않을까? 아닌가? 그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이쁨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대의 부모한테 엄청 잘했는데 내 남편이 잘 안 하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다. 계속해서 엄청 이쁨 받고 사이가 좋은데 내 남편은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가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돼서 왜 너는 이래?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내가 너한테 하랬니?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오,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그 집 얘기는 아니죠? 저희 집이요? 응. 아니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았구나.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이혼 얘기하니까 나도 예전에 상담했던 친구 중에 제일 황당했던 아직도 잊지 못하는 친구가 네. 남자가 20대 후반이었어. 연상연하고. 아니 그보다 여자는 또 어렸지. 많이 차이 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라는 강조하는 이유가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와서 왜 뭐 소개받고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냥 편하게 얘기 주세요 했더니 딱 첫 마디가 그랬어요. 아 집사람이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고. 20대가 잠깐 이거 어머나. 약간 주작 같은데. 아니, 왜냐면 20대가 와서 변호사한테 집사람이 이것도 못 믿겠고 며느리 노릇은 못해요. 기록 있어 아직도. 기록 가지고 있어. 내가 약간 점권이구나. 젊은 꼰대. 완전 아니 근데 심각한 꼰대인데. 이게 그 집안 분위기라는 거야. 집안 분위기. 그 집안에서는 그랬던 거야 너무나.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형이 있다거나. 뭐 그럴 수도 뭐 있고 그런 모습을 본인은 보고 외아들이라도 잘할 수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안 그래서 심지어는 집사람이. 뜬금없는 얘기지만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 있거든. 정치 철학자. 지난주에 우리 김만고 박사 특강을 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 뭐 잘난 척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고 히틀러 나치에 관해서 되게 그 심도 있는 논문을 썼고 분석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가정은 전제주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가 한 건지 한나 아렌트 책에 나온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헷갈려. 가정은 전제주의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민주주의를 바랄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 그런 철학자들도 다시 한번 정정하지만 한나 아렌트 책에서 본 건지 한나 아렌트가 한 얘기인 건지 모른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각 가정은 민주주의라는 걸 저렇게 대충 얘기할 거면 한나 아렌트 얘기 왜 꺼낸 거야? 저한테는 지금 한나 아렌트와 가정은 전제주의다만 남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 가서 이제 잘못 써먹는 거지. 지난주에 김만곤 박사 특강을 했거든. 김만곤 박사가 한나 아렌트 전공자라서. 근데 양변 그만 갈고기를 했는데 큰일 났다.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되게 좋아한다. 이거 있잖아. 지금 봤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나 그 맛을 알거든. 그거 못 끊어. 진짜 타격감이 못 끊어. 진짜. 제가 최근에 그 본 결혼 관련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이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드라마를 박하선이 나오고 찾아봐. 근데 이게 아까 그 겨들송은 이제 부모님 결혼하면 어르신들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되게 잘할 거라고 했잖아.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다뤘던 사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요즘에 사실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빨리 이렇게 자식들 결혼하면 50대 후반, 60대 초반들도 지금 시어머니 되시잖아. 이 사연에서도 60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연을 보내신 분은 시어머님이야. 아. 당신은 이제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독립시키고 나서 이제 비로소 나의 자유를 찾았다. 나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약간 이제 MBTI로 따지면 I형이신데 며느리가 너무 밝고 씩씩하고 명랑한데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득달같이 진짜 시어머니를 찾아온다는 거야. 엄마 같이- 저 왔어요 그러면서 놀자고. 놀자고 맨날 쫓아다닌다는 거야. 근데 그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E형인 거야. 아.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사연으로 또 거꾸로 보내신 분도 계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근데 수도 아이 있어. 성향인 사람이면 집에서 이제 자식도 이제 여의고 나만의 시간, 취미 활동 이렇게 조용히 책도 읽고 이러고 싶은데 며느리가 너무 파워인 거야. 완전 막 찾아와가지고 엄마 뭐 반찬 새로 싸왔어요. 여기 되게 맛있어요. 엄마 목욕탕 가자 막 이러고. 그 얘기도 나왔어. 왜 뭔데? 자기는 며느리랑 목욕탕 못 가겠대. 근데 목욕탕 가자 그런다는 거야. 거꾸로인 거지. 전 예쁨은 받고 싶지만 전 파워 아이거든요. 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요? 네. 저 그냥 제가 좋을 때 가서 예쁨 받고 싶고 그냥 선물 같은 것도 막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치 막 너무 가까운 것도 부담스럽네. 이거 모든 사람들의 같은 고민일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가 카카오 TV에서 하는 며느라기라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저게 요즘 짤로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시월드에 대한 단편적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나눈 얘기가 저 드라마에 고스란히 다 나와요. 며느라기. 공감대 폭발 진짜. 저기 해바라기 생각난다. 예? 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김래원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해바라기라는. 난 왜 알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 간첩 아닌가? 나 몰라. 여기 간첩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나 그런 영화를 잘 안 좋아해. 그런 영화요? 그런 영화가 뭔데? 로맨스- 오펜하이머랑 뭐가 다른데? 다들 그거 열심히 만들어갖고.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완전 심각한. 남자한 영화. 완전 심각한 영화. 왜 이렇게 놀래서 그러냐? 나 그럴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 그렇죠. 참나. 제목도 해봐라. 뭐 김내원이니까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지. 나 실화거든 놓고.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그 저희가 며느리 시월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며느라기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떤 저 드라마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 강의를 하는데 어떤 시어머니 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며느리랑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우리 며느리가 자꾸 나랑 안 친해지려고 한다.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그 해답을 줍니다. 아니 그럼 생각해봐라. 걔는 그 젊은 여자애는 잘생긴 남자 보고 왔는데 왜 늙은 아줌마 왜 늙은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하면 좋겠냐.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스님이? 진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드라마. 야 그 여자애는 남자 보고 왔는데 갔더니 웬 늙은 여자가 옆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싫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가 다 막 그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맞는 얘기인 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서운하잖아. 근데 다 터졌어요. 너무 공감이 되니까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 못했던 거지. 그 의뢰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남편 하나만 보고 왔는데 와 보니까 얘가 엄마랑 붙어 먹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아버니가 얘가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결혼을 한 남자는 그때부터는 그 집안의 뭐 가장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옛날 표현으로 빌리면 가장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게 하나의 가족이 새로 형성이 된 건데 아직 부모님과의 가정을 이 새로운 가정보다 더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의 개념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사실은 이 가정이 더 큰 남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남편의 이 가정만 보고 이제 시작인 거지 거의 결혼을 한 건데 그런 어떤 되게 답답한 마음에 그러니까. 되게 잘 묘사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봤잖아요. 이 남자만 그 집에서 똑 떼어와서 나랑 결혼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남자를 똑 떼어왔는데 뒤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내 결혼 생활에 그
달린 것들이 함께 하는 거죠. 달린 것들 죄송합니다. 잠깐만. 달린 모든 것들이 아까 전에 사람이 아니라 아줌마랑 비슷한 표현 아닌가? 뒤에 달린 것들. 오빠 저 뒤에 달린 것들은 뭐야? 오빠 뒤에 저 뒤에 나이 든 아줌마 아저씨 뭐야? 아줌마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들으면서 사실 진변이 얘기한 것에 우리가 법의 변천사도 이전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2005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호주제였다고. 맞아요. 그래서 분가한다는 표현 들어봤어? 네네. 그때는 그러니까 호주제였기 때문에 한 그 집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결혼하면 시아버지 중심으로 한 가문 집안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 큰 아들들은 떨어져 나가지는 못하고 작은 아들들이 주로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나가면 실제로 글자가 들어 호적 자체가 쪼개지니까 분가한다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그게 이제 2005년에 아예 없어졌고 그러고 나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는 가장제도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여성 남성 따지지 않고 각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각자의 가족만 기록하게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 민법의 그 가족법 분야는 여전히 예전에 집안 대 집안을 상정해놓고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아.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것도 그런 거야. 저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잖아. 네.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가 아닌 이제 시어머니를 폭행한 거지만 네. 존속 폭행이 되는 거거든. 존속은 이제 자기 위분을 가리키는 건데 저것도 엄밀히 따지면 따져지는 거죠. 사실 존속이야 아니야. 저거를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봐야 돼. 나의 존속이라고 봐야 돼. 물론 법적으로 지금 존속이 엄연히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혼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런 것 문제도 같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도 생기고. 저도 갑자기 약간 판단이 흐려지는 게 어떨 때는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이 남자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나는 이 남자랑만 결혼한 거니까 내 부모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뒤에 달린 것들이지. 잘한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잘한다. 제가 잠시 미래 어머님 아버님 영상 편지 잠시, 한번. 제가 앞에 아니 근데 잘 잠깐만 갈게요. 지금 얼마 8월인데 얼마 안 9월 10월 이거 얼마 안 남은 거 얼마 안 같은데. 왜 그래? 왜냐면 내년에 결혼을 하고 내년에 첫 아이를 낳으려면 지금 촉박해요 시간이. 내년에 어머님 아버님 결혼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자, 실물로 만날 수 있는 자, 거거든요. 가족 119 메일로 손자리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좋은 남자 있으면 메일로 8월이자 8. 자기소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뭘 이게- 따져? 아니 이게 스드메랑 이런 거 다 하고 막 청첩장 찍고 지금 예약해도 지금 1년 후에 지금 결혼식장이 있을까 말까 한데. 안 되겠네. 애부터 낳아야겠네. 나쁘지 않은. 애부터 화동, 낳아야겠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결혼식을 안 하거나 소박하게 하고 싶은 로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뿌린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기억을 못 해요. 제가 누구한테 얼마를 냈는지를 아니, 기억을 그러니까 못 해요. 그래 누구한테 그 얼마를 사람을- 했는지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돈을 낸 사람을 초대를 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초대도 불가능. 아니 그냥 이렇게 그래요? 연락처 있는 거 그냥 뿌리면 되죠. 그래요? 아니야. 됐어. 어? 뭔 소리야? 쿨한 척하네. 아레아나 그런데 벌이가 좋으시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데. 자 오늘 사실 이 기사만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 맞아요. 또 비슷하다기보다 며느리가 또 다른 이유로 또 처벌받은 건도 하나 더 가져왔어요. 네. 자, 요거는요. 이혼 후에도 시댁에 찾아간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도 사실 종종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혼 후에 시댁에 찾아가서 다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의 이야기예요. 법원은 결국엔 집행유예를 선고하긴 했는데요. 이제 이혼을 한 전 남편에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전 남편이 키우고 있었던 거죠.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다툼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건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무단으로 데려온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서면 남편의 남동생의 와이프인 거죠. 그렇지. 네. 손아래 동서나 손윗 동서나 둘 중에 그렇겠죠. 하나니까 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네. 형이 아니나? 사실은 근데 형님이라고 여기도 하지 보통. 사연이 조금 있었던 게 이 여성분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이혼 후에 네, 이혼을 하면 사고 나서 이제 아들을 처음에는 여성분이 기르다가 양육을 하다가 유방암에 걸려서 양육이 좀 어려워지니까 언제든지 아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남편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2개월간 남편한테 아들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친정어머니랑 여동생이랑 해서 아들 데려오러 간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무단으로 이제 침입을 해서 동서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안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동서도 함께 기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남편이 드라마 되게 내용이네. 이제 원인 제공을 한 거죠. 면접 교섭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 들으면서 이것도 보면서 일단 먼저 이혼을 했는데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내는 내가 아파서 잠깐 아내에게 맡겼다. 전 남편에게 맡겼지만 양육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통은 왜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럴 때 네. 한쪽이 그냥 애 데려가 버리면 이게 약취 유인이 돼. 내 애를 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납치범이 되는 거야. 그거 되게 황당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이 경우가 내가 이 기사를 고른 게 양육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아이를 지금 맡겨놓은 상황이면 이게 힘을 써서 가져오면 납치가 되는 거야. 자기 애인데도.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혹시라도. 이거 사실 이렇게 만약에 면접 교섭을 잘 안 시켜주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지. 그렇죠. 양육자 변경 심판 뭐 양육권이 제 생각엔 당연히 상대방 남편한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변경을 했을까? 뭐 그렇다면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이렇게 막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사실 나중에 뭐 양육권을 찾아오는 행위 자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왜냐하면 지병 때문에 아이를 보낸 거니까.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중에 범죄로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나요? 당연히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근데 되겠죠. 아이를 위한 범죄였잖아 사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럼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근데, 어떻게 짝이 안 되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혼 소송 많이 하면 네. 저는 이제 이혼 소송을 딱 시작할 때쯤엔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 이혼 소송을 계속한다. 이거는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두 사람이 따로 살게 되면서 아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아이를 이제 단독으로 양육을 하는 그 모습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아이를 이렇게 맡게 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많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 소송이 1년 반이나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엄마가 만약에 애들을 데리고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양육권을 준다? 사실 이거는 되게 생각하기 힘든 판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뭐 엄마가 나 못 키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실제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제 임시 양육자로 아이를 이혼 소송 중에 키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 동생이랑 친정 엄마를 같이 대동해서 마스크를 쓰고 스프레이를 갖고 와갖고 그 저기 뭐야 애들을 있는 데서 막 스프레이를 뿌리고 애들을 탈취해 갔었어요. 아니 잠깐만 실화. 호신용 스프레이 그런 거 말이야. 네. 진짜 범죄네. 네. 그래갖고 이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한테 올려다가 이제 다른 이제 뭐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인데 처음에는 이혼 소송만 맡았다가 갑자기 무슨 형사 고소가 들어가고 형사 고소에다가 막 손해배상 청구에 뭐 아이 뭐 인도 청구부터 해갖고 진짜 뭐 사건이 막 주렁주렁 이렇게 생겼던 그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여자 되게 멍청한 거야. 멍청하다고는 하지 말고 좀 이제 좀 안타깝다 내지 답답하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범죄 행위를 써서라도 아이를 일단 데리고 오면 나한테 양육권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보고 야 저렇게 아이를 사랑하나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안 되겠네.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되게 오히려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남편 쪽이 그래서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네. 근데 아까 교도소도 그랬잖아 중간에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했잖아. 그 참작이 안 되나? 그게 아이를 위한다는 게
자기 생각의 아이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이에게 진짜 어떤 게 아이를 위한 건지를 보는 거지 법원은. 그거 완전 연애하는 거랑 똑같네요. 어? 연애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아니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어. 뭔가 남자 친구한테 해줄 때도 보면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걸 하잖아요. 사실 그게 남자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남자도 있는데.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럴 수 있지. 연인 관계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거야. 진짜 왜 스토커들이 남자든 여자든 스토커들이 그 얘기하잖아. 넌 나만 바라보기로 했잖아. 나랑만 함께 있기로 했잖아.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놓고 4박 5일 강금하고 4박 5일 강금하고 밖에 나가면 안 돼. 위험해. 밖은 위험해. 대학교 동창이랑 통화했다고 휴대전화 뺐고 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똑같은 거야. 사실은. 아이한테도 그렇죠. 아이한테도 그런 거야. 애매하다. 근데 아이의 의사를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어린 경우에 너무 어린 경우는 그때는 그냥 엄마한테 그냥 양육권이 가요.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번 경우에는 아이가 몇 살인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안고 왔다는 거 뭐 유아겠지. 그쵸. 내가 7살인데도 뭐 안고 못 와. 이게 유아 상태면은 아이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못 물어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상태를 가능하면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애가 막 진짜 막 밥도 못 먹고 누가 봐도 야 저 아버지 예를 들어서 뭐 3살 4살짜리를 방에 가둬놓고 먹을 거 던져주고 직장 갔다 왔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요즘엔 그런 일도 없고 사실 옛날에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컸을 때만 해도 형편 어려우신 분들은 가슴 아픈 뉴스들 가끔 나왔었어. 이렇게 애들만 집에 두고 일하러 갔다 왔는데 뭐 불이 났다 뭐 이런 경우들. 그때 라면 형제 있었잖아요. 라면 끓여 먹다가 그래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 집에서 아직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저희가 사실 얘기하면서 계속 약간 며느리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 류의 기사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버전으로 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면 시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충격적이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이 사건은요. 손녀들이 보는데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살, 5살. 야, 실제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실화라는 거잖아요. 60대 여성 A 씨입니다. 그러니까 60대가 시어머니가 60대인 거죠. 그렇겠지. 68세라고 나오네요. 68세. 근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17년이었고 당시에 4살, 5살이던 손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고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술을 그만 마시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만 들어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가 느껴지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며느리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그 모습을 4살, 5살 손녀가 고스란히 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녀들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종이 막대기로 손녀들을 때리고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체적 학대도 있는데 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를 폭행한 게 또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는 2017년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행동을 또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두 건이 묶인 거예요.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제가 존댓말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2건이 묶이게 되면 진짜 빼박이죠. 빼박이기도 하고 요건도 특이한 게 요건도 그래요. 제목만 보면 기사 제목만 보면 며느리 머리채 잡고 욕설 주폭 시어머니 이렇게 되니까 며느리 때문에 처벌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읽었잖아. 요걸 또 아동학대로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손자 손녀가 있는 데서 며느리를 학대한 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또 벌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 그럼 있어요. 며느리 머리채를 잡은 거는 폭행에 해당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했거나 아니면 이 기사에서는 이제 특별히 나온 건 아닌데 하려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아니면 며느리가 안 걸었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폭행죄일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이제 며느리가 용서 준다고 하면 간의사 불벌죄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럼 며느리가 안 했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아동학대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냥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며느리는 자기가 이제 성인이니까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시어머니랑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혈연인데 그래서 뭔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 관련한 건 이렇게 뭐 그랬을 그럴 수도 수도 있지. 있어요. 뭐 네.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해봅니다. 있지. 그리고 이상한 애는 이혼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혼을 했고 양육권도 아이들을 가져왔고 이제 결국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다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내지는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라는 표현 자체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요거 이혼 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이제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아닌 내지는 요즘 장인 장모가 또 사유를 구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왜 한숨을 이것도 이혼 사유. 저희 장인 장모님 저한테 진짜 잘해줬어요. 진짜 잘해줬어요. 저는 창원이 이제 저기 친정 와이프 친정인데 저는 되게 자주 가고 싶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잘 안 가고 너무 멀어서 너무 멀기도 하고 이제 애기랑 같이 가기가 힘드니까. 아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웬만하면 보통은 예뻐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예요. 장인 장모님이 이제 창원 분이신데 장인어른은 당연히 경상도 분이니까 말씀이 없어. 저희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시거든요. 아 맞다 여기 또 막 진짜 음식을 잘하세요. 창원인데 그리고 네. 여기는 진짜 음식을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난 거야. 진짜 잘하는 사람과 진짜 맛있게 먹는 사람.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드시면 먹고 가세요. 음.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없이. 근데 저는 딱 가갖고 뭐를 한다 딱 먹자마자 이거 뭐예요? 맞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맞아. 세상에 있어요.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분은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저거는 정말 맛있게 난 제가 가끔 먹거든요. 부러워. 난 진짜 저 너스레가. 너무 왜냐면 부러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음식에 신경을 평생을 나한테 써주셨는데 나는 엄마 앞에서 저렇게 한 번도 안 해봤고 난 못하겠어 저렇게. 근데 진변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여기는 아니 DNA 맛있으니까 있어. 맛있으니까. 식당 사장님이 막 서비스 갖다 주더라 보기 좋으니까. 심지어 처음 간 식당에서도 그분이랑 말을 또 고향을 묻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자 광고주 여러분 제가 먹는 거를 보면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식당에서 내어주지 않는 밑반찬도 맞아. 막 다 그렇죠, 내어주시고. 맞아요. 네. 내가 근데 데려간 집인데 진변을 더 좋아하더라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양 변호사님의 그런 단골집으로 갔는데 두 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사장님이 언제 처음 식당을 차리셨는지까지 알게 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왜냐면 나는 진짜 가서 식사만 하고 오시잖아요. 그치 이제 아는 척 해주면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밥 먹고 가거든. 심지어 사장님이 가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눈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그러면 상 좀 돌리고 여기 좀 샤이한 느낌이고. 아니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샤이해, 처음 뵙는 샤이해. 분이고 네. 딱히 그 막 잘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거든. 대문대문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해 지금. 여기는 파워 2거든요, 진짜. 그렇죠. 와. 사장님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가고 아 주방 앞에 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만드시냐고. 아 너무 근데 이렇게. 여기 근처에도 진짜 맛있는 집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장인 장모님이 특히 장모님이 저를 진짜 좋아하세요. 그럼 그쵸 이뻐하실 거. 진짜 아니 그렇게 한다 누가 안 예뻐. 장인어른도 이뻐하세요? 모를 거야. 일단 말을 안 하니까. 네, 좋아하시죠. 제가 또 장인어른이 이제 사건이 좀 있으셨는데 아 잘 해결해 드렸구나. 그게 이제 금액이 얼마 크지 않은데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창원을 10번을 내려갔어요. 재판하려고. 그래서 장인어른이 되게 고마워하셨죠. 근데 이러면 그 장인어른 댁에 있는 가족들이 다 너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형부가 언니 남편이 있는데 저희 집에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저한테도 심지어 꼬박꼬박 막 용돈을 챙겨주시고 제가 안 줘도 된다 아무리 말해도 용돈을 주시고 그리고 뭐 빼빼로 데이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데이들이 있잖아요. 로즈 데이, 뭐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다 있잖아요. 언니를 안 주고 저랑 엄마를 갖다 줘요. 형부가. 야 자꾸 그 얘기 그만하라. 나 지금 이거 난 뭐랄까 뭔가 되게 나쁜 사람 되고. 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빼빼로 데이인데 집에 빼빼로 큰 빼빼로가 엄마 거 제 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도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머님 거, 뭐 처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고 너무 놀래가지고. 언니는 뭐 다이아 이런 걸로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놀랐던 게 결혼한 지가 지금 4, 5년 정도 됐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직접 와서 해주고 진 변호사님처럼 식사를 진짜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하시는데 이번에 언니한테 들었어요. 언니랑 형부가 딜을 했대요. 모든 각종 데이 모든 기념일 나한테 아무 선물을 안 해줘도 되니 내 동생이랑 엄마에게 해줘. 언니가
언니가 또 그런. 그러니까 형부가 너무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오면은 막 형부 왔어요 막 이러고 막 너무 되게 다 좋아하는 거야. 괜찮다 그거. 신유진 변호사 그때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신유진 한다고. 변호사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거 얘기하면 이게 다 했나?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건가? 네, 방송에서 했나? 했어요. 우리 밥 먹으면서 한 얘기 아닌가? 아니야 방송에서 방송에서 했어? 그 신유진 변호사는 네, 자기 알아요. 어머님한테 그 자기 어머님 이름으로 남편한테 용돈을 보냈다고 자기가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장모님이 보내신 걸 알고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그 양쪽에서 약간 그 큐피트처럼 이렇게. 근데 이건 너무 화목하고 아주 좋은 사례들이고 아까 말했던 거는 요즘에는 이제 다 한 자녀들이잖아요. 한 자녀들이니까 그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이가 못마땅하면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라는 거야 실제로. 내 딸을 얼마나 귀하게 아깝게 키웠는데 저런 놈 절대 빨리 그냥 먼저 나서서 장모가 끊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껏 자기 부모와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부모님한테 좀 하는 그런 게 그렇지 필요할 그런 건.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아까 말했던 답을 이제 우리 집 변호사 안 했어. 요거 이런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혼 사유. 사실 뭐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렇게 머리채 이거는 무조건 이혼 사유죠. 네. 네. 이거는 무조건 이혼 사유가 난 되죠. 솔직히 저런 못 살 것 같아요. 저거는 뭐 이혼 사유 정도가 아니라 손배 청구, 무서워. 손배 청구. 네,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래요. 근데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부러 물어본 게,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틀어져서 뭐 이렇게 약간 불편함을 줬다. 그리고 뭐 흔히 이런 경우 있잖아.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명절에 시댁에 내려갔는데 남편 밥상에만 고기 주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의외로 되게 많이 올라와 사연으로. 서운할 수 있죠. 서운한데 그걸로는 이혼 사유까지 가기는 부족하다. 근데 화목하려면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이뻐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이게 안 또 되겠지만. 어떻게 잘안 되시나 봐. 또 안 어머님들은. 되죠. 아니 그 내 아들한테 고기 반찬 하나 더 줄 거에 내 며느리한테 한 번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또 얻어 먹는데 왜 그 생각을 못 할까요? 그게 예전에는 근데 그런 시어머님들 대개는 본인이 이제 며느리 입장이었을 때 그런 걸 못 받아보신 분들 예전엔 특히 그러면 또 그걸 또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런 경우들이 시집살이를 힘들게 하신 분들이 시집살이를 또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부터 한 세대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교들송 세대만 돼도 그런 문화가 없으려나? 없겠죠. 이제?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명절에. 놀러 갔다 와라. 나도 놀러 갔다 올게. 그래서 사실 진짜 이제는 그치 그런 거 많이 보이는 것도 줄어들었지. 없고 거의 저희도 부모님 세대들 이제 안 모이세요. 모임 자체가 더군다나 요즘 한 2, 3년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맞아. 가족 모임도 그렇죠. 변한 것 같아. 맞아요. 또 가족 모임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곧 이제 추석 다가오잖아요. 맞네. 추석 다가오면 해마다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네. 명절이 되면 이혼이 증가합니다. 뭐 이런 기사를 아이고. 쓰셔야 되는데 대목이 오고 있어요. 대목이 오고 명절에 있어요. 쉬질 못하시겠네. 아니 지금 아까도 또 전화가 왔어요. 명절을 앞두고. 상담하셨던 분이 사건을 맡기려고 전화하신 어머나. 건지 아무튼 표정이 그림 보시죠. 그림 바로 봐. 근데 네. 명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명절 때 쌓여왔던 것들이 그렇죠. 터지는 경우는 맞아. 있죠. 한꺼번에 명절에서 하고. 한 번 뭐 트리거가 되는 거지. 트리거가 그냥. 되는 거지. 네, 전 그런 뭐야? 일이란 거죠. 목을 귓속말을 하고 물어뜯는 거 아니에요? 뱀파이어. 아니 저 피가 막 이렇게 옷에 흐르는. 지금 귓속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맞나요? 저게 제목이 뭔지 한번 내가 지금 중요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서 저 제목이 그림의 뭐냐면? 그림의 제목은 너무 늦었어요고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too late이야 제목이. too late이라고 돼 있고 저 그림의 제작 연도가 제가 찾고 있었어요. 1858년이에요. 이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저 안겨 있는 여자가 단단히 삐졌어. 그래요? 그래서 저 안고 있는 여자가 풀어주는 미안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간대. 저 여자 표정이 어떻냐면 진짜 이러시죠. 진짜 너무 늦었어. 그러네. 사과해도 소용 없어. 그러네. 딱 그거야. 냉랭하네. 사과하는 주체가 옆에 있는 남편이죠.
남자. 그럼 혹시 음. 지금 둘 중에 누가 시어머니인 거예요? 시어머니 오늘은 사실 시어머니를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풀어주고 있는 느낌인데.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저기 이렇게 멍한 얼굴로 너 뭐야?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내 쪽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린아이가 딸이죠. 네. 근데 남자가 울고 있어. 엉엉 울고. 바람이 있네. 났던 것 같아요. 집을 떠나서 돌아온 거예요. 어딘가를 떠돌다가 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후회를 하고 있고 저 여자가 이제 야, 네 남자 이제 돌아왔다. 저 안겨 있는 건 첩인가요? 첩이 아니라 안고 있는 게 안고 있잖아. 지금. 안고 있는 거. 안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뭐 주변 여성일 수 있겠죠. 안타깝다든가 이게 힘들겠다라고. 약간 하는 이해가 수 되지 있고.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지금 한 가정이 아니야. 모르겠는 주변 여성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위로를 해준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해 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 아닐 텐데요. 중계 나왔어요? 1858년이어도 그 정도는 상도덕은 지켰어야 될 텐데. 그렇지 이상하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 굉장히 남루한 옷차림새의 남성이 이제 후회하듯이 이렇게 울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 거고 아내도 늦었어. 얼굴에 이 병색이 완연하죠. 근데 이 화가가 심지어 거기에 이제 그 좀 더 긴 글을 덧붙여놨는데 제목 말고도 내가 죽어도 넌 찾아오지 마라는 시를 덧붙여놔요. 아이고야. 단단히 삐졌네. 단단히 삐진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몇 년 동안이나 떠돌다가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정말 돈 떨어지고 뭐 갈 데도 없고 뭐 밖에서 만났던 여자에게도 버림받고 흔히 우리 옛말로 조광지쳐 버리고 갔다가 돌아온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너무 늦었어요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왜 제가 아까 연도를 열심히 찾았냐면 네. 저게 그림이 만들어진 게 1858년도에 그려진 그림이고 1857년도에 영국에 이혼 법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민간인은 이혼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귀족들만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송섬이 진승기 커플이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진승기 송섬이의 이혼을 허락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 아예 이혼이 불가능했었죠.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혼 법정이 1857년에 민사 법정에서 이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가 야 옛날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받아줬어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안 돼. 그래서 투레이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얄짤없다는 표정. 물론 그때도 여자가 현실적으로 이혼하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만 이전에는 아예 법적으로도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 집안에서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편이 버리거나 심지어 물건으로 팔기도 했었어요. 우리로 치면 저기 뭐 당근 마켓 이런데 아내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와.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야 이거는 진짜. 근데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 새 주인을 만나서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저기 당근 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딱 보고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요. 이러면서 네, 뭐 흔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실사 필수 이런 거 적어놓고 딱. 그래서 이제 와, 그 왜 대박이다 그 진짜. 창녀를 거리의 여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런 표현이 나왔냐면 집에서 내몰리고 갈 데가 없어서 거리에 머물게 있는 여자들이 결국엔 창녀로 전락하기 때문에 아유, 그런 되게 표현이 그렇구나. 나오는 거예요. 슬픈 일이 네. 사연이 있었네. 근데 그게 이제 1857년 이후로 이제는 이혼 전문하라는 변호사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되게 뿌듯해하시네요. 자, 직업 정신 네. 투철. 오징어. 갑자기. 다짜고짜 오징어야. 네? 잠깐만요. 이거 왜 또 여기다 갖다 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어우 좀 배고파. 읽어드릴게요. 배고프다. 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오징거 제트 다리가 달달달입니다. 이거부터 대체 먼저 근데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자 하나씩 드세요. 왜 갑자기 아니 저 하나 가져가라고요. 다 가져가요 왜? 조금만 끓일게. 자, 오징거 제트 다리가 달달달. 오징어계의 배고파. 초신성 오징거 제트가 만든 첫 번째 아이템 바리고 다리가 달달달 제품입니다. 자, 다리가 달달달. 오프라인 유통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다가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고자 시작한 경륜과 폐기를 동시에 갖춘 스타트업 기업에서 처음 출시한 제품이고요. 오징어 다리계의 거의 빅뱅을 일으킨 달달달입니다. 말랑뗀뗀한 식감. 이거 뭐 아무리 들어도 뭐 그냥 계속 말해도 너무 이거 맛있어. 드셔보시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 뗀뗀한 말랑뗀뗀이 무슨 말이야? 딱딱한데 씹으면 말랑해져요. 신공법 어떻게 제조로 이렇지? 기존의 딱딱한 식감의 조미 오징어와는 차원이 다른 식감을 선사하고요.
신선하고 깨끗한 오징어를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남태평양 청정 해역에서 잡은 신선한 오징어를 급냉 수송해서 부산의 해썹 인증을 받은 안정적인 위생 시설에서 생산을 하고요. 100% 국내 가공입니다. 중국 동남아 등 국외에서 가공돼 수입된 제품은 방부제가 들어 있어가지고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요. 좀 뒷맛이 좀 역한 경우가 먹고 있거든요. 나서 후회하지. 네. 그런데 이 오징어 제트 다리가 달달달은 부산의 위생적인 시설에서 최고급 조미제를 만나 말랑말랑 쫀득하고 땡땡 감동 그 자체 식감과 기분 좋아지는 오징어 향기만을 제공합니다. 야 여기에다 소주를 딱 따랐었다. 딱이죠, 딱이죠. 딱인데. 여자가 없어도 여자가 있는 것 같은 기분. 심지어 둘이에요. 이상해지잖아. 잔이 두 잔이잖아요. 야. 아내분과 함께 하세요. 아니 나는- 남녀 쌍쌍이 있는 걸 차라리 아니야. 근데 남자 거좀 약간 혐오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여자 이게 예쁘니까 알았어. 아내분들과 함께 알았어. 즐거운 저녁. 남자가 있었으면 좀 그렇죠. 자, 합리적인 가격 150g에 13,900원입니다. 미리미리 사서 쟁여놨다가 부담 없이 드시고요. 이게 미개봉 상태나 드시고 남은 달달달은 꼭 냉장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먹을 때는요 5초만 입에 물고 계셔주시면 다시 그 식감이 살아나니까요 괜찮습니다. 지퍼백이에요. 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리뷰 작성 시 500원, 사진 동영상 리뷰 작성 시 1,000원의 포인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근데 진짜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제는 이제 익숙해서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게 뭐야? 손에 이렇게 딱딱하잖아. 네. 야 이거 씹기 힘들 텐데 하는데 딱 끊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칼집이 나 있어가지고 또 더 씹기가 편한 네. 게 있어요. 다리 하나마다 이렇게 다 네. 져주신 게 자, 그리고 이렇게 맥주 안주로 좋은 오징어 제트 다리가 달달달이 있다면 또 우리가 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더 전설의 그것. 부드럽게 전설 유니콘 전설의- 같은 존재가 있죠. 전설의 그것. 저희는 다 먹어봤으나 진 변호사님은 먹어보지 못한 바로 그것 바로 입신양명 오징어 버터 장군입니다. 나 진 변호사에게 언제 먹게 해주나 참. 사실 이게 이 버터 장군이 나 또 욕 먹고 있을 것 같아. 댓글에 지금 너 왜 진 변호사한테는 안 먹어? 그죠? 나 이 버터하고 오징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조리하면 되거든요. 세상 간편한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버터구이 하면 장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는요. 그냥 오징어와 버터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냥 봉지만 뜯어서 후라이팬에 넣고 데워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위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갓소라고 갓조부시. 그걸 좀 이렇게 싹싹 뿌려주시면 더 그것도 맛있죠. 들어있어요. 네. 그것도 들어있어요. 자, 생산부터 배송까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 오징어를 공수해서 국내에서 제조를 합니다. 이 더운 날씨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아이스박스에 태워서 여러분들의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0g 한 팩에 14,400원이고요. 리뷰 작성하시면 800원의 포인트, 글만 작성하시면 400원의 포인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왠지 공개 방송하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버터 장군을 사갖고 오실 것 같아요. 조리해서 오실 것 같아. 신변 도시락통에 담아가지고 이거야 이러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잡숴봐. 잡숴봐 이거. 내가 따로 주문해서 볶아가지고 와야 돼. 언젠가 한 번쯤 저희가 버터 장군 요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맛있죠. 그래요. 진변이 버터 장고를 먹을 수 있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맛있어. 아우 정말. 아 진짜 저렇게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저런다니까요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해요. 식당에서 네. 먹을 때는. 아유. 근데 그리고 먹는 거 봐도 억지로 하는 게 진짜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게 먹어요. 어, 진짜 맛있게 맛있으니까. 먹어. 맛있으니까. 특히 지금 배가 고파갖고 아. 진짜 털어 넣고 싶어요. 진짜 이쁨 받을 것 같은 질만 해요. 이거 있잖아. 자, 오징어 제트 다리가 달달 그리고 입신양명 버터 장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